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냥 사무실에서 좀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이런 거 제가 좀 프린트를 이렇게 좀 뽑았어요. 뽑아놓고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걸 뭐 모니터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니까 또 좀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보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여기 프린트를 뽑아놓은 것들 보면서 시선이 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용들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거는 지도면은 이제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양쪽으로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지도 라인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가장 큰 걸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환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지 보상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를 이렇게 먼저 여쭤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지 방식으로 뭔지, 수용 방식이 뭔지 웬만큼들 이렇게 블로그 맞춰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환지 보상을 받아서 그런 공청회장도 가 보시고 하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라고 얘기하면 요즘에 기획부동산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써놨어요.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본인이 환지 받아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화양지구 실제로 가서 그 공청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 솔직한 얘기로 환지보상 받아보신 분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있으면 실제로 그런 자료 한번 보여달라고도 하고 싶고요.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뭐 굳이 따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그런 분들은 아직 환지 방식에서 그런 풍월이나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셨고 문헌상에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자기가 받아본 경험들은 거의 없으세요. 이 환지 방식은 이제 얘기를 하면요, 얘기해요. 이제 환지 방식 중에서 환지가 토지에서 굉장히 좋다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왜 좋은지를 그냥 어렵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갖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 없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옆에 보시면 뭐 부동산에서 뭐 여기 그 토지 투자에서 뭐 느낄 수 있는 거 뭐 계속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뭐 환지 방식이란 해가지고 좀 나와요. 사람들이요.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개발은 시켜야 돼요. 어느 지역이든 개발은 시켜야 되는데 수용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환지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지자체라든지 그쪽에서 토지 그 지역 전체를 이제 개발할 때 돈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돈 다 사버리면 되죠. 그냥 뭐 달라는 데 다 줘버리면 되죠. 그리고 와서 개발시키면 되겠죠. 이거 뭐 비아냥거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다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일단 문제점은 또 뭐가 나타나냐면요. 일단 비용은 많이 든다라는 거는 벌써 아실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요. 그 원래 살던 토착민들이나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고 외지인들로 채워놓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땅 뺏겼다. 그 사람들 땅 뺏긴 거 아니에요. 돈 다 치르고 갖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옛날에 몇만 원짜리였는데 그 일대를 딱 가보면 몇 천만 원짜리예요. 여기 하남이라든지 뭐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원주인들은 실제 땅을 뺏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 돈 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이미 나중에 개발을 다 시켜놓고 나서 보면. 그러면 이 환지 방식을 하게 됐을 때 그럼 뭐가 좋으냐면은 어차피 수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그런 그 경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시켜요. 개발을 시키고 채비지라 해가지고 남겨서 하고 뭐 간보율 쳐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굳이 막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일단 땅을 가지고 개발을 시켜 나갈 때 환지 방식일 땐 서로 윈윈이 된다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땅 주인도 쫓겨나지 않고 내 땅이 지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 땅의 가치가 그냥 뭐 쓸모없는 땅 뭐 몇만 평 갖고 있던 건데 실제 몇백 평, 몇천 평만 남아도 그게 완전히 상업지가 돼버리고 그럴 때는 몇백 배, 몇천 배가 뛰는데 그 가격으로 가지고 다 수용을 하고 개발을 시키고 하도 그것들을 가지고도 그 경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뭐 여기서 계속 했던 프린트를 제가 쭉 다 뽑았는데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그렇긴 했는데 뭐 수용 방식 대 환지 방식 해가지고 뭐 개발을 하려면 뭐 3분의 2 이상의 지주의 동의를 받고 5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프린트를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원형지 일대 뭐 실제 길가도 없던 것들 뭐 1, 2, 3, 4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다 구획 정리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고 일부 이제 채비지로 놔두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연 취락지구라든지 뭐 이런 데들 보면 이렇게 막 구불구불 돼 있는 것들 상태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구획 정리를 잘 해서 이제 반듯반듯하게 해서 잘 만들어서 거기 지역을 이제 도시화로 개발을 시켜 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여기 이제 일단 평택을 가장 많이 저 먼저 얘기를 해드려요. 보면 이제 이쪽에 고덕지역. 고덕하면은 평택의 고덕은 무조건 삼성이에요. 이쪽에 진위 쪽 가면 무조건 LG 쪽이고요. 그러니까 요 일대들을 가보면 뭐 많죠? 무슨 지구들 이렇게 쭉 있을 때 요즘에는 이제 한참 떴던 게 일종의 기획부동산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안중 이쪽에서 뭐 현아지구, 무슨 안중 송담지구. 이 송담지구는요 실제로 지금 다 끝났어요. 가서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찍어놨던 유튜브 상태로도 그때 있었죠. 뭐 그때 자동차로 쑥 돌면서 다 찍어놨던 것들. 이미 거기는 이제 근생부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좀 초점이 잡히 맞았다 하네요. 여하튼 안중은 뭐 역세권 하지만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요. 지방의 역세권 해봐야 무슨 역세권이에요 그거. 뭐 서울 시내 뭐 지하철 2호선 라인 그런 역세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또 2000이나 뭐 한참 그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했던 부발 역세권. 그게 무슨 역세권이에요. 사람들은 그 역세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저쪽에 또 얘기를 하면은 뭐 구례, 뭐 압록, 하동 가다 보면 그 전라도 쪽에 그 앞에 여긴 여기네요. 거기도 역세권. 그래요? 제가 얘기하자는 것들은요. 지방에서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그 역세권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 경기권에 있는 역세권들의 개념들은 사람의 유동인구가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역세권을 역세권으로 본다. 그냥 읍내 시장보다 못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바라본다면 그 안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는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바라봐요. 그러나 조금씩 이제 다른 것들은 있어요. 뭐 어떤 그 개발적인 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를 때 그렇게 보겠지만 저라면 이쪽에 있었던 안중 역세권 오를 대로 오르고 마음대로 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키포인트는 저는 그걸 먼저 봐요. 일자리가 있느냐가요.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봐요. 지금 오늘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환지 방식에 했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환지 방식이 그렇게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둘 다 좋은 거예요. 땅 주인도 좋아지고 개발 주체도 좋아지고 지자체도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도시화로 됐으니까 세금도 잘 나와요. 훨씬 낫죠. 그리고 또 그러면 그걸 건설하는 건설 주체는 들어갈 때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왜냐면 땅 자체를 환지로 돌렸으니까. 그럼 땅 주인도 내 땅이 좋은 땅을 갖게 되니까 서로들 다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을 지금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 평택에서 쭉 다 일어난 것들, 다른 지역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들 다 이제는 환지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 화양지구, 이제 패스 다 쳤어요. 이 화양지구를 보게 되면 여기도 얼마 전에 저한테 그 문의했던 분이 따로 있어요. 이 한양주하고 이 현아주하고 이 안중주하고 딱 가운데 쪽에 있는 땅들 갖고 많이 사셨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아직까지는 절대 논리죠. 바라보셨어요. 정확히 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화양지구하고 지금 이쪽하고 그분이 바라보는 얘기는 계속 간단했어요. 화양지구가 다 끝나면 결국 커지니까 이 샌드위치 지역에서 이쪽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땅을 갖고 있고 조금씩 있으면 개발의 압력들 때문에 서로들 이쪽에서 더 그쪽도 필요해지겠죠. 그러나 시간은 걸려요. 일단 얘가 끝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 포인트를 딱 얘기할 때 기간 대비 그리고 또 여하튼 오를 수 있는 그 수익률을 놓고 보신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이 화양지구를 처음에 이 안쪽으로 우리 지금 투자자들은 현재 지금 들어가서 이거 지금 환지 받고 하는 것들 제가 가서 거기 대신에 지금 갔었으니까 하는 것들을 보면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이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포승이라든지 망호지구라든지 이 옆에 지금 황해 BIS. 이제는 여기 말고 요 사이에 샌드위치에 낀 적이 있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 희곡이에요. 근데 희곡리는요 실제 위 황해 BIS가 반 이상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위로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가 싹 지나가면서 이 평택항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는 지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형 이거 이쪽 상당히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어때? 라고 했더니 이 형 말하기를 세연아 여기 도로가가 위에서 공중으로 붕 지나가는데 그 땅이 좋아? 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요. 모르니까. 이게 고가로 위에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지나가니까 내 땅은 시끄럽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당이나 뭐 장지동 쪽 한번 가보세요. 있어야죠 당연히. 얼마나 좋아요. 소음이요. 얘 방문 닫혀요. 필요해져가지고 그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면 그거만큼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입지 조건이 좋은데 그걸 못 한다고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왜? 분야가 다르고 그렇게 보신지를 못 하는 거니까. 뭐 아는 지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저한테 문의를 하거나 있던 분들이 있을 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아는 지인들은 저한테 잘 안 물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가까운 분들은 저를 잘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 아는 생각들 갖고 먼저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 또한 뭐 잘못됐다 그런 식의 얘기들 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바라보실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계속 해왔던 것들 자기들의 보는 견해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놓고 보실 때 제가 이쪽에 왜 환지 방식을 지금 정확히 잘 보시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단 입지 조건이 좋은 것들은 다 해요.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 기사건들을 아무리 막 잘 살펴보세요. 뭐 경인일보라든지 여러 가지 있던 것들 제가 이거 쭉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한 번씩 뽑아봐요. 근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 지금 딱 넣고 보려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다른 블로그에 다른 분들이 올려놨던 건데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연구소 체리지 해가지고 딱 나온 거예요. 2020년도 말 토지 사용 시기 해가지고 147.5평 준주거. 그러니까 준주거 예정지 준주거지 딱 나왔어요. 건폐율 70%, 용적률 400%, 총수지형 10층 이하. 평당가 얼마라고요? 1,800이라고요. 토지 금액에 대한 대출은 개인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11억 9천, 그러니까 약 12억대. 그리고 매매대금은 26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요 지금 화양하고 여기 안종 쪽하고 가운데 있던 이분이 딱 얘기할 때 그분은 간보라든 이런 것들도 다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좀 지어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내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예를 듣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만일 150만원짜리 지금 땅을 사요. 원래 전답이 150만원이 아니었겠죠. 그 예전으로 치게 되면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때 바닥 시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 그 일대가 준주거 예정지가 딱 찍혀있거나 아니면 뭐 공용용지가 찍혀있거나 이런 식으로 딱 돼서 거기가 환지 예정지로 딱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입장을 딱 바꿔나보면 돼요. 본인들이 땅 주인이라면 그 가격에 30만원대에 그대로 팔겠어요? 아니죠. 지나갔던 가격도 있고 있으니까 그래요. 100에서 150 정도.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 5천, 2억, 3억 정도, 200평 정도 이상, 뭐 이런 정도, 300평 정도. 왜냐면 또 평수가 작으면요, 그냥 수용 구성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을게요. 그냥 굳이 그것까지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렇고 일례 지금 간단한 것만 얘기를 드리면 150에 갖고 왔어요. 간보가 그냥 보통 50%,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뭐 조금 더 넘거나 작거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야기 편하게 그래 50% 날라갔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50%가 빠졌어요. 그러면 평당가 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300이 되는 거예요. 150에 내가 사갖고 왔지만 평당가 300짜리의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평당가 300입니다. 평당가 전답인데 평당가 300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미 지금 바뀌어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팔 때 당시의 가격을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현재 옆에 있다가 내가
그 평당가 300짜리라고 생각이 아니라 보통 아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쫙 일제차트 보이죠? 준주거지 해가지고 건폐율 공정률 나오죠? 그러면 일단 내가 건설 주체들이나 다른 쪽에다 팝니다. 그러면 딱 2배 정도를 튀어요. 그럼 300에서 600짜리 들어가요. 1년 잘 보세요. 평당가 지금 6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얼마였던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지금 계속 평당가 600에서부터 이제 스타트해서 이제 건축업자가 사가지고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앞에 그 기간에 기다리거나 이게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시공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지금 딱 건축해서 올려서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게 송담지구라든지 이런 일들을 가서 보면 보통 평당가 한 1000몇백 대, 1200대, 1000몇백 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확히 나오죠. 600대에서 다시 또 2배가 튀니까 1200대가 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기고 뭘 하고 그 사람들도 그 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건축을 올립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4층 이하 정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위에 층들은 뭐 상가라든지 원룸 투룸 짓고 밑에는 일단 상가 집어넣고 라고 하는 것들 일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가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홍담지구 싹 돌아다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다 지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런 물건들이 하나씩 나와요. 보통 얼마에 나오냐면 한 10억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요. 쫙 다 돌아보시면 다 고만한 거거든요. 보통 한 50평짜리를 갖다 놓고 한 4층 정도 짓고 그러니까 60평, 50평 뭐 거기도 센터 나이가 좀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 하나씩 딱딱 올라가는데 대략 한 1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자 아까 600에서 1200까지 뛰었어요. 가격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 층당 건축비가요. 일단 상가들은요 짓기가 진짜 쉬운 게 뭐냐면 건축비가 거의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HB 때려받고 유리만 빵 돌면 끝나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건 좀 다르죠. 그 안에 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건축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상가 짓는 건 건축 자재비가 정말 안 드는데 비싼 건 그게 더 비싸요. 간단하게요. 그러면 우리 평당 가격 이제 건축비를 대부분 쳐요. 근데 건축비 자체는요 거의 제로 베이스로 치면 되는데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한 4층 정도 올렸죠. 평당가 보통 한 200에서 250 잡으면요 때려주고도 다 올라가요. 뭐 그 이상 뭐 아무리 지금 좋게 했다 그것도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그러면 50평짜리 바닥 면적을 쳐서 다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칠게요. 잡았을 때 50평이에요. 그럼 4층 잡으면 200평이에요. 200평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250으로 평당가 잡았어요. 그럼 5억이네요. 건축비 딱 5억 잡아가지고 아까 10억이었어요. 그럼 바닥 면적 땅값 5억이네요. 그러면 50평 평당 딱 1000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들 다시 파는 거예요. 완공해서 다시 또 올려주면 그 시세가 다 뛰게 되면요. 그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보면 저희 부동산 근처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보통 20억대, 30억대 팍팍 올라가는 것들. 10억짜리였지만 다시 그만큼씩 뛰어요. 그럼 다시 평당가가 얼마가 돼요? 2배, 3배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뭐 강동구 명일동 지역이라든지 뭐 천호동 지역이라든지 가보시면 그런 가격들 나오는 것들 보면 어마어마하죠. 또 강남 역세권들이야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평택당이요 올랐을 올라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획부동산들이 말하는 뭐 어디 거 뭐 했던 거 뭐 이렇게 해서 공유지분 들어가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돈 될 만한 땅들 잡아보세요. 그러면 한 2억대 3억대 같이 그런데 공유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몇천 명이 지어놓은 공유지분이 아니라 진짜 둘이서 같이 셋이서 같이 돈이 좀 모자르면 같이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두세 명이서 그러면 팔 때 같이 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그러면 이게 형제간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얘기지만 그건 재산 싸움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수익률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평택 지금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소액이다라고 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남들 뛸 때 같이 낑겨서 조금씩들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거의 평택 위주로 얘기했지만 화성 쪽도 잘 바라보세요. 그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우정 쪽, 그리고 매양리 쪽, 화산리 쪽, 찌그락바그락 계속 많이 하는 그 화홍지구 라인들. 근데 계속 그 위쪽을 사람들 많이 보지만 거기다가 막 벌집 주택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다 조사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